지금 일어나신 거예요? 네. 여기는 술집인가요? 아니면 술집이 아니라. 네. 아니, 술이 너무 많은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쪽이 침대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잘 안 올라지게 되더라고. 이쪽에서 일하는 그런 이쪽에서 소파에서 네. 자게 되네요. 쉽게 해놔가지고. 어우씨. 회사에서 이렇게 매번 주무시는 거예요? 여기서 잠도 자고 씻고 여기서 생활 다 하고 있어요. 소파에서 주무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게 침대라든가 이런 데서 자게 되면 저도 잠을 잘 자더라고요. 잠을 잘 때 내가 너무 많이 편안해지게 몸이 늘어지는 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침대에서 안 잔 지가 좀 오래됐어요. 술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떤 거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유튜브 베이스로 해가지고 메인 MC로 소녀시대 티파니님 퓨드로 해가지고 이나연님이라든가 또 에이미님 계세요. 세 분하고 뷰티 전문 토크 프로그램 하나 하고 있고 매번 티파니님이 부르시는 게스트들 근황 토크에 뷰티 토크에서 이제 뷰티로만 전문 방송하고 있는 부글부글이라는 이제 플랫폼 회사 지금 운영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회사 중에 코페르라는 거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회사 대표님이시고 그걸로 이제 유튜브 플랫폼 활동하시는 대표님이신 거네요. 네네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듣기로는 원래 노숙 생활 하시다가 지금 통장에 270억이 현금으로 그대로 들어오셨다고. 정보가 잘못됐습니다. 230억입니까? 230억. 아, 230억이. 네네네. 뭐 저도 꿈에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돈이었는데 7개월 전 이렇게 230억이 통장에 일시금으로 모두 찍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축구 선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울산의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축구팀 제가 이제 그만둔 지가 한 23년 된 것 같거든요. 지금 뭐 현대 미포조선 그러면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02년, 뭐 2004년 이럴 때 전국 최강팀 중에 하나였었고 성인 될 때까지 뭐 10수년을 갖다가 이제 축구 선수로만 살아왔었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안 되는구나를 그때 이제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이제 느끼게 되는 게 한계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 그만두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월드컵 출전했던 좀 유명한 선수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네, 뭐 그때 당시 2002년이다 보니까 박지성 선수라든가 이영표, 뭐 설기현, 뭐 그때 우리나라 월드컵 영웅들 홍명보 감독이라든가 필드에서 같이 뛰어보기도 했겠네요. 잠깐 같은 팀으로 뛴 선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다른 팀 선수들이었죠. 신발도 엄청 많네요. 어릴 때부터 패션이 좀 되게 관심이 너무 많이 갖고 살았고 남자 패션도 어릴 때 이렇게 오너가 될 수 있다면 되게 좋겠다 뭐 그런 꿈도 꾸고 살아보긴 했는데 6년 전에 난닝구닷컴이라는 이제 제일 유명한 여자 패션 회사 2019년도였나? 그때 그쪽에서 이제 계열사 대표이사로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작년 12월 31일까지 병행으로 이제 대표이사 생활도 좀 해보고 그런 기회도 좀 있었습니다. 6년 했던 것 같네요. 여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 누울 때가 너무 마땅치가 않아서 직원분들도 대표님 여기서 다 생활하시는 거 알고 있나요? 그럼요. 불편한 건 없어요? 이렇게 회사에서 생활하시면. 지금 이런 생활을 한 게 좀 네. 오래됐어요. 특별히 불편한 건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축구 선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또 지금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만드셨는지 여기까지. 저도 이제 운동만 하고 그만뒀을 때 막막하기는 했었어요. 지금 4년도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운동 쪽으로 뭔가 다시 이런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었고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 운동 그만두고 그러면 전부 다 뻔하더라고요. 그 지도자들이라든가 그런 거 하고 그러는데 저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거기다가 다 쏟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내가 더 있을까? 축구 이제 그만둘 때 그런 마음으로 그만뒀거든요. 성공하지 못한 축구 선수가 지도자를 했었을 때 내가 후진 양성을 할 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만두시면서 화장품 회사를 바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아니요. 안정적인 삶을 좀 살아가는 거를.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릴 때니까 TV를 보면은 그때 저 도곡동 타워 팰리스 막 이런 거가 나올 때가 그때 시대였거든요. 20몇 년 전.
그때 당시에 보면 드라마에 그런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네. 대기업 다니는 뭐 과장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를 사는 거예요. TV에 보면. 아, 그러면 대기업을 들어가면 저런 데서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각했냐면 대기업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 거지? 라고 되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기업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울산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다 보니까 울산에 그 배 만드는 회사 중에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엄청 컸었어요. 이 회사 자체가. 방금 뭐 하신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네. 신제품 테스트하고 있어요. 아, 테스트.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아, 대기업을 이제 들어가야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운동 그만둘 때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이 그 영화 기생충 있잖아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이제 그런 반지하 환경에 있는 그 집이 네. 저는 우스개가 아니라 진짜 저희 집인 줄 알았어요. 그 물 차는 그 반지하가. 그래서 저도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한테 이런 반지하가 아닌 좋은 집에서 살게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워낙 못 살다 보니까 자존감도 제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어릴 때. 자존감 없었던 게 뭐냐면 집이 못 사니까 자존감 자체가 생길 수가 없더라고. 제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못 사는 집에 이제 자식으로 태어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바깥에서 뭔가 자부심 갖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이렇게 생기고 이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게 제가 운동했었을 때. 아, 축구 선수. 네. 네. 그러니까 막 학부모들끼리도 이제 어릴 때 막 계속 많이 만나고 그러거든요. 우리 아들 선수다, 운동 선수다, 축구 선수다. 뭐 축구 선수들끼리도 자주 만나니까. 근데 그런 거에 있을 때도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대접을 받으시더라고요. 유일한 자랑거리였는데 그만둔다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네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만 강해 보이고 항상 대접받으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인생 살고 있었던 상황에서 바깥에 항상 나가도 우리 아들 어느 팀에 누구야, 뭐 우리 아들 어디 학교 주장이야, 그냥 오로지 그걸로 살아오셨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그 운동을 그만두는 이런 상황과 맞바꿀 수 있는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냥 그 나이 때 그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되게 고민이. 네네. 근데 뭐 대기업 들어가면 좋아하시겠지, 그냥 되게 막연한 그 하나의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기업 들어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집에는 갈 수가 없잖아. 운동을 그만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울산에서 이제 운동선수들 네. 합숙훈련하면 가방 이만한 거 메고 다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 짐 다 들어가 있고 그냥 배운 게 운동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네에 보면 현대중공업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전체가 현대중공업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 동네가. 울산 자체가. 네네네. 주말에 이렇게 조개축구 같은 데 가서 이제 운동 이렇게 슬슬슬슬 하고 있으면 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안 계셨죠.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냐면 어. 울산에서 축구단에 있었으니까. 아. 반공인이거든요. 여쭤봤죠. 여기 대기업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용접을 배워야 된다. 누구누구를 알아야 된다. 별의별 뭐 소리가 다 거기 입사하신 분들이니까 뭐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용접 자격증은 좀 따보려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용접 기술학원을 갖다 1년을 다녔습니다.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뭔 얘기를 못하니까. 그리고 나서 용접 학원도 이제 국가 현대중공업이라는 데서 용접 기술학원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1년을 다녔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릴 때니까 간절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전이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게 가능한 시대는 아니지만 인사총무팀에 누구 전무님이 계신데 그 사람이 인사 관련돼 있는 이제 이 회사 총책임자다. 그래서 아마 그분하고 연이 된다고 하면 들어가는데 수월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나한테 어떻게 하면 입사할 수 있다고 알려주신 분들도 그분을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이분들은 평 직원들이고 그분들 임원들이잖아요. 제일 높으신 분들 3만 명에서. 그래서 이제 물어 알았더니 이런 대기업들은 그런 임원분들한테 사택이 제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도 알아냈죠. 그분이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시는지를 갖다 한 달 정도를 갖다 그 집 앞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정말 일정한 패턴으로 사시더라고요. 그거 봤더니 항상 5시 30분에 새벽에 사옥 문 열리면서 기사님이 운전해 주셔가지고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용접 배우러 가는 시간이 8시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5시 30분에 나갈 때마다 그 앞에서 피켓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 제 이력서를 이렇게 썼어요. 맨 위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동일한 조건으로 면접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만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크게 쓴 거예요. 4월 첫째 날 정도부터 제가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해 4월 1년 동안. 네 매일 갔는데 제가 4월이었던 건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차에서 내리셨어요. 1년 정도 됐을 때. 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내리신 다음에 이력서 있어 이러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력서 수기로 적은 거 항상 갖고 있었죠, 당연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뭐 인사드렸더니 그냥 그것만 갖고 가시더라고. 다른 얘기 없이. 네. 네. 그날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서. 면접 들어오라고. 이제 그때는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네. 면접 날짜가 잡혔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뒤인가 바로 면접을 보고 그날 합격 통보 받고 이틀 뒤인가부터 출근을 다시 한 거예요. 그게 제 기억으로 4월 1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용접은 다 배우셨고. 용접사로 입사할 줄 알았어요. 그럼 그때까지 돈은 못 버셨던 거네요, 1년 동안. 돈 없었죠. 이런 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되고 아침 9시부터 5시인가 6시까지 매일같이 용접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럼 축구 선수 하셨을 때 벌어놨던 돈으로 계속 버티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때도 많이 벌진 못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 하루를 무조건 이제 건설 현장 가서 벽돌 이렇게 매는 거를 안 하면은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일 싼 그런 시골에 집을 얻는다고 해도 알아보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10만 원도 이제 저한테는 없으니까 정말로 초반에는 이제 건물 안쪽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잠을 되게 많이 잤어요. 건물 안에서 잤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를 했다는 거죠. 건물 안에서도 자고 여름은 더 더우니까 건물 지하 같은 데서 잠들면 그나마 좀 시원했었고 막 이랬었거든요. 남의 건물에서 그냥 주무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거기서 뭐 도둑질을 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근데 아, 그런 식으로 한 몇 달 지내다 보니까 울산 내에서도 인맥이라는 게 이렇게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한 2, 3일씩 재워주시는 형들도 좀 생기고 그래도 염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형들이 재워주고 그러면 또 나가서 또 밖에서 자고 한여름에 보면 이제 사람들 많고 하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 있는 데서 어울려서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뭐 구경도 할 겸 뭐 해수욕장에서 또 잠들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죠. 그럼 1년 동안 계속 그런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네. 건설 현장에서 돈 이렇게 벌 수 있는 것도 앞전에는 돈 벌어가지고 집에다가도 보내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거가 끊어진 상황일 거 아니에요. 적은 금액이지만 운동 그만둔다 소리를 못하니까 그만두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해서 뭐 보내드리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걸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생활비 자체가 없는 거죠. 하여튼 뭐 그랬었던 시절이 있죠. 그렇게 입사하고 난 뒤에 거기서 회사 생활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데 정식 뭐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식 사원으로 인사총무팀에 입사가 됐어요. 용접을 배웠는데 인사 쪽으로 들어가셨네요? 네, 그래갖고 그때 네. 당시에 이제 차에서 내리셨잖아요, 그 전무님이. 네네. 그때 인사팀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주셨다네요. 죽을 때까지 고생시키라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입사하고 나서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자기 와가지고 괴롭혔다고. 저 정도로 나 괴롭힌 놈이 태어나서 처음인데 저 새끼 좀 괴롭혀달라고. 이제 우스개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해도 다 할 수 있는 놈이니까 그냥 제일 어려운 일 시켜라. 그래서 그때 했던 업무가 행사 지원 업무라고 해서 직원들이랑 임원들 챙기는 그런 업무. 그러니까 1년 내내 이제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행사가 너무 많아요. 노숙자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느낀 게 365일 중에 쉴 수 있는 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도 너무 강해 보였나. 하도 뱉은 말이 있으니까 24개월 정도를 그렇게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그 업무를 하고 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서울하고 가까운 대기업이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네요. 그래서 알아본 게 충남 아산에 현대 자동차가 그때 당시에 연봉이 제일 세더라고요. 그 현대자동차 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한 반년 정도 알아보고 또 아산도 또 왔다 갔다 주말마다 좀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공채 모집이 있길래 로봇 오퍼레이터 공채 모집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누구 알아서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공채 사원으로 이제 시험 봤는데 그래도 한 번에 합격해가지고 현대중공업에서 딱 만 2년 다니고 현대자동차로 이제 이직 했죠. 2017년도까지. 17년도에 이제 사직서 제출했어요. 한 10년 정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10년 뭐 조금 넘었죠. 저는 그냥 이 직장 생활이 저하고는 좀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기업 생활을 그럼 이렇게 오래 하시다가 이제 화장품 회사를 차리신 거네요? 그렇긴 한데 이게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실패하면 사기고 뭐 성공하면 기업가다.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사직서는 썼지만 이거를 시작한 거는 2016년도에 제가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뭐 회사에서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지금이야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현대자동차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고마운 마음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16년도에 이제 그냥 정말 이 화장품에 대한 지식 이런 거 하나도 없었었고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이렇게 살던 걸 좋아하다 보니까 기업은행에 IBK 연금보험의 대표이사셨던 분이 어떤 인연으로 돼서 저를 좀 되게 많이 양아들처럼 생각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되게 자주 부르셨거든요. 너는 사업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아무래도 기업은행에서 부행장님을 계속 지내셨던 분이 그런 말을
계속 오랫동안 해주셨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뭐 말만 해주신 게 아니라 항상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데 같이 만나러 가실 때 되게 많이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계속 데리고 다니시고 그런 오너분들하고 자리하게끔 하고 식사하게끔 하고 그러는 거를 한 1년 가까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생각도 달라지고 또 생각이 더 깊어지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부행장님께서 어느 기업을 또 데리고 가주셨는데 그 기업에서 이제 화장품을 출시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저보고 온라인 총판을 맡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그 부행장님 때문에 그랬겠죠. 그때 저도 네. 알겠다고 한 거예요. 하고 싶었던 거네요, 사업이. 그랬던 거죠. 네. 근데 온라인 총판을 받았던 거예요. 네. 과정 일일이 뭐 얘기 다 하고 막 너무 길까 그러는데 네네네. 그걸 맡았는데 제가 한 달 만에 매출을 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뭐 현대를 다니면서 네. 이런 걸 시작했었던 이유가 하루에 내가 10만 원씩만 더 벌 수 있다면 네.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하루에 10만 원 대단한 거죠. 그때 당시에도. 네. 뭐 2천만 원도 벌고 3천만 원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그렇게 벌진 못하지만 네. 못 벌 때는 아예 못 벌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3천만 원도 벌고 그러더라고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죠. 대기업 이제 다니시다가 화장품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게 된 거네요. 좋은 기회로. 맞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그 화장품 브랜드가 똑같은 브랜드인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화장품 회사 운영하신 지도 뭐 9년, 10년 이제 다 돼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렇게 해보시는 제품들도 대표님이 지금 다 만드시는 그 브랜드의 제품들인가요? 네, 맞아요. 개발은 뭐 그때 당시 시작할 때 화장품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지금 10년 가까이가 됐는데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만들었던 모든 제품들 잘 알든 모르든 제가 만든 건데 그래서 충남 아산에 있는 사무실은 이제 예전에 봉사하고 있었던 곳은 지금 R&D 센터로 해서 연구원들 다 있어가지고 그쪽 R&D 센터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지금 제가 일고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또 개별적으로 아직도 개발에는 제가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개발은 개발진대로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그쪽 파트에서 개발하는 건 들어가고. 근데 궁금한 게 230억이 들어왔다는 게 어떤 건가요? 230억을 벌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저희가 2023년도까지 계속해서 연속 흑자만 기록하고 있었어요. 금융 쪽에 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 투자 회사에서 연락들이 좀 되게 많이 와주셨어요. 23년도 연말까지 지나고 나서 24년도에 투자라는 거 나도 한번 받아보자. 남이 돈 준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투자를 결정을 하고 시간을 당기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본의 힘을 빌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매출이 1,000억, 2,000억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내 혼자만의 힘으로 했었을 때 5년 정도 걸릴 거를 이 자본의 힘으로 1년으로 땡겨보자, 2년이나. 그래서 그때 이제 투자를 결정하게 됐고 그래서 230억 투자를 확정을 했고 그때 투자를 해주신 회사들이 정말 유명한 회사들만 이렇게 좀 투자를 해주신 거예요. 제일 먼저 투자 결정해 주신 데가 미래에셋, 코오롱이라든가 또 한국투자증권 쪽이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외국계 회사까지 한 7군데 여러 군데에서 그러면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게 230억이라는 거네요. 네네네. 뭐 어디는 40억, 어디는 60억, 30억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게 230억이거든요. 그냥 찍히는 첫날은 정말 신기하기는 했고요. 근데 들어오기 전에도 느끼고 있었던 게 내가 저런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 인생과 삶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건 그냥 워낙 좀 확고하게 좀 있었어요. 남들이 뭐 230억 들어온다, 뭐 23억 들어온다, 2억 3천만 들어와도 뭐 인생 바뀌는 것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열심히 지금까지 워킹 해오는 동안 근 10년 가까이 모아놓은 재산은 진짜 생각보다 얼마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생기는 모든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 이 회사를 위한 재투자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었고 저는 회사에서 내가 월급을 받아가야 된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이제 월급 받기 시작한 것도 10년 하면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바뀐 거는 두 가지 정도 크게 놓고 보면 외부에서 저희가 2024년도 기준으로 첫 번째 투자받은 회사로 200억을 넘긴 유일한 회사로 돼 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첫 번째 투자받은 거 시드, 그 다음 뭐 시리즈 A, B, C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투자를 시드 투자로 해가지고 난생 처음 받은 거죠. 원래 난생 처음 투자를 받는 회사가 230억을 받는다는 건 솔직히 많이 어렵기는 해요. 공식적으로 놓고 보니까 24년도에 저희가 시드로는 가장 많은 돈을 받은 회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뉴스나 이런 데 매체에서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언론화되고 가시화되니까는 주변에서 이제 저희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이쁘게 바라봐 주시는 그 시선들이 이제 되게 많이 좋았고요. 또 하나는 진짜 인생에 하나가 바뀐 건 뭐냐면 원래 위스키는 이제 좀 많이 좋아해서 일하는 거 외적으로 다른 취미 생활이 아예 없거든요. 그냥 술이 기존에 먹던 거보다 조금 더 비싼 걸 먹기 시작했다.
그 두 개 말고는 네. 전혀 바뀐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축구 선수 그만두시면서 부모님에 대한 아들로서의 책임감 하나로 뭔가 시작했던 것들이 또 인연이 되고 해서 화장품 회사까지 크게 키워진 거네요. 막연했죠. 그냥 돈 10만 원 더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게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아까 뭐 테스트 같은 거 하시던데 무슨 테스트 해보신 거예요?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리뉴얼이라든가 이거 지금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런 뭐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게 됐을 때 네. 이렇게 이게 발라보면 다른 게 느껴지나요? 화장품이 다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뭐 비슷하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 특별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때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그 필링을 위해서 만들어준 고마드 타입의 이런 필링 네. 각질 제거해 주는 거예요. 각질 제거해 주고 그러는 건데 이런 타입의 제품들 많이 있어요. 뭐 손등에도 바르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손등에 바르는 것도 네. 얼굴에다가도 테스트하고 카메라에 혹시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이 오른쪽에 제 손등 보면 혹시 땀구멍이 나오나요? 땅구멍? 근데 왼쪽으로 놓고 보면은 오! 뭐 이렇게 털도 없는데요? 네네 네, 달라요. 오른쪽하고 왼쪽이 좀 많이 다르죠. 네, 다른데요? 왼쪽은 모공 하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회사 대표라고 해가지고 그냥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다가 다 발라보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테스트판인 거죠. 그리고 10년 가까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같이 정말 많은 제품들 여기다가 테스트 많이 진행을 했었었죠. 남자분들은 보통 화장품 얼굴에 잘 안 바르잖아요. 그냥 발라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즘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도 남자들도 네. 화장품 정말 많이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고 어... 뭐 여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남자들이 요새 뮤에 대한 그 관심도가 되게 높아요. 하지만 이쪽 관련돼 있는 테스트가 좀 특화돼 있었던 거지 얼굴로 테스트하고 이런 만큼 시간이 또 되게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제 얼굴 관리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미지가 이래서 그런 건데 네. 저도 모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특별하게 이렇게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네. 계속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실제로 지금 여기 손등이 아예 다르네요. 네네네. 여기랑 한번 비교해서 한번 찍어도 될까요? 여기랑? 코테스. 이게 몇 년 동안 바른 건가요? 지금 이게 제가 한 건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건데 여기만 레이저 무슨 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오른쪽도 해야죠. 아 신기하네요. 이거 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한 2년 가까이 하니까 이렇게 됐었었고 그때부터 계속 이 상태인 거고 오른쪽은 왜 저렇게 남겨놨냐면 앞으로도 저는 화장품을 계속 해야 되니까 왼쪽은 이제 수명이 끝났죠.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직원들 인사해야죠. 지하 2층부터 있는데 지하 2층에 스튜디오 부분 촬영이 없어가지고 거기는 어떤 거 하는 곳이에요? 한번 내려가 볼까요? 소녀시대 티파니 씨 부글부글이라고 요새 좀 많이 보일 거예요. 뷰티 전문 프로그램. 티파니 씨가 그럼 이 건물로 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 촬영 해가지고 아 그럼 티파니 씨가 여기서 유튜브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네. 출연하신 분들 뭐 권은비 씨도 있고 수영 씨도 있고 이시안 씨 이번에 그 솔로지옥 강다니엘 아... 김혜진 씨 솔로지옥 치키 씨 요새 또 되게 유명하던데 치킨이요? 치키 그 소녀시대 서현 씨 아 유나 씨도 오셨네요. 뮤지컬 배우 정선아 씨 되게 유명하신 분들 계속 방문하고 계세요. 아 와서 그러면 코페르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코페르 이야기도 하고 다른 브랜드들 이야기들도 하고 되게 리얼이거든요. 주말 잘들 쉬셨는가? 여기가 이제 저희 그 해외 수출 전초기로 되어 있는 이제 해외 수출본부하고 일본 전략본부. 어디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코페르가? 저희가 일본이 가장 많은 수출액 기록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중국이 일본만큼 좀 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3달 정도 만에. 그 청담 글로벌이라는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중국 비즈니스 가장 잘하고 있는 상장사가 있거든요. 프로포즈를 되게 강하게 주셔가지고 계약했는데 되게 빠른 속도로. 그래서 저희도 확장시키고 있고 지금 중국의 그 틱톡이라든가 네. 징동 이런 데 있는데 거기에 저희 판매 1위 기록하는 거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세일즈도 되게 강력하게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해외 쪽의 수출이 지금 왕성한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쪽 섹션이 네. 일본 사업본부고 이쪽 섹션이 이제 일반 해외 사업본부고. 지금 뭐 작업하고 있어요 이제? 유명한 인플루언서 아. 애가짱이라고. 애가짱이라고. 일본에서 유명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 네, 뷰티 남자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이분은
미나미 리호라고 하시는 일본 사람이에요? 네, 유튜버예요. 유튜버. 이분은 한국인인데 한지. 이분들한테 이거 하나씩 선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예 붙여서. 네. 지금 이분들은 다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그 일본 도쿄에서 팝업 했잖아요. 그때 이제 컨택이 된 분들. 뷰티 인플루언서 분들하고 이제 협업을 계속 하는 거네요. 일본 쪽에. 맞습니다. 저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반이라고 했을 때 신규 리치가 이만큼 가고 토탈 세일즈가 높아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회의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일본에서 네. 이제 코페르가 유명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지금까지 세일즈를 하고 있었어요. 오프라인 진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거든요. 광고비도 지금 연 예산 최소 70억으로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70억의 예산을 썼을 때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출 볼륨이라든가 네. 확장 볼륨에 대한 시뮬레이션 숫자 세팅을 해가지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광고비가 이제 들어갈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뒤에 모델 후보가 3명 정도니까 확정된 선택을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코페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올해는 한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일본 비즈니스 비중이 좀 많이 커요. 일본 성장세가 해마다 200% 이상 지금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까 회의할 때 마케팅 비용을 한 70억 이렇게 쓰실 거라고 이렇게 하던데 계속 그렇게 70억씩 계속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썼던 거예요? 아니요, 그전에는 그렇게 쓴 적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일본을 진짜 끊임없이 다녔었거든요. 일본에서 유명한 플랫폼들을 활용해가지고 아직 안 벌어도 된다. 우리 거는 써보기만 하면 우리 자신 있다라고 말을 했죠. 물품값만은 1억 정도 되는 걸 저희가 샘플을 다 나눴어요. 택배비도 포함 없이 23년도 초반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23년도 3월달 정도 되니까 갑자기 매출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뿌리면서. 네. 그러면 그거 휴먼술에도 한번 뿌려도 잘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왜 안 뿌리고 일본에다 뿌리셨나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잘 되는 이유. 아니요 왜냐면은 이제 구독자분들도 남성분들도 있지만 저희 여성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알았고요. 왜냐면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대충 가격표를 봤는데 가격이 좀 고가더라고요 이 제품이. 네. 뿌렸다고 하시니까. 그때는 맨땅이라서 헤딩을 하고 맨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예. 그래서 23년도 3월달 정도에 이제 반응이 되게 세게 왔었어요. 그 달에 한 3억 이상의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3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많이 나왔죠. 이제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좀 더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었죠. 그렇게 3달 정도 지난 6월달에 6억 5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딱 12일 동안. 일본은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에 매번 행사가 큰 게 있어요. 12일간 하는 거예요. 9월달 세일을 또 준비를 했는데 진짜 20억이 다 팔린 거예요. Q10이 마비가 왔어요. 사이트 전체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거 안 열렸어요. 그때는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때 약간 무신사 같은 거기서 그러면 일본에 20억이 팔린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물건을 46억을 준비했어요. 46억 네. 5분 만에 다 팔렸고 락이 또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25년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던 거고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어서 230억을 투자를 받았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쪽이 이제 제품들 다 있는 곳이에요. 네, 저희 제품도 다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아까 일본에서 좀 많이 팔렸다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게 좀 어떤 건지 뭐 이런 거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코페르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1억씩 뿌렸던 게 어떤 제품인지. 아니 어떤 이거 네. 같이를 뿌렸었던 아까 말씀드린 제품 네.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예요? 코페르 큐리페어 멜라크림이라고 해가지고 큐리페어 멜라크림. 네, 네. 이 제품이 저희가 출시한 지가 지금 근 8년 정도 된 것 같고요. 8년. 네. 한 3번에 걸쳐가지고 리뉴얼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이것도 대표님 손등에 다 발라졌던 건가요? 네, 이건 정말 되게 네. 많이 우여곡절이 많았었던 제품이었었고 제형 안정감 잡는 데만 3년 정도가 걸렸어요. 10가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 EGF 성분의 이제 제품이고 아 이게 네. 그럼 이거를 지금 거의 뭐 1억치를 뿌렸다는 거네요. 그건 그렇지만 이 라인이 전체가 이제 이 코페르 라인이 저희 시그니처 라인이거든요. 더마 앰플, 멜라크림, 솔루션 앰플, 시그니처 앰플, 새로 나온 선크림이에요. 솔루션 크림. 네. 그리고 저희가 폼 클렌저.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SOS 앰플이라고 해서 네. 그냥 단 하루의 효과로 당신들 뭐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 준다. 급한 일 있을 때 발라라. 네, 뭐 SOS. 중요한 그 다음 전날이라든가. 어. 그래서 아예 여기 SOS라고 음. 제품 이름 자체가 SOS 시스템 크림. 아, 그러면 지금 이걸로 시작해서 잘 팔리기 시작했고 네. 이 전체 제품들이 다 잘 팔리기 시작한 거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저희가 이제 기획 행사를 진행했을 때 네. 너희 회사의 시그니처 제품은 뭐야? 뭐가 가장 많이 팔려라고 했을 때 일반적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히어로 제품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히어로 제품 하나가 이제 기형적으로 좀 많이 팔리고 나머지 제품들이 좀 많이 팔리지 않는 그런 대부분 구조거든요. 근데 저희가 행사를 했었을 때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전체 세트 구성이 저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요. 아, 세트. 세트 구성이 가장 큰 매출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게 세트네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선물로 드리는, 그리고 이건 판매는 하지 않고 있는 제품이고요. 아, 그럼 일반인 분들한테도 선물할 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못하고 일반인분들한테 선물 드릴 때 이렇게 이제 5종 세트로 그럼 지금 일본 매출은 어느 정도고 한국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뭐 한 65가 일본 정도, 그 나머지 한국 포함해서가 35% 정도. 그럼 일본의 그 영향이 정말 컸네요. 지금도 크지만 네. 앞으로도 되게 커질 예정입니다. 일본을 그러면 찾아갔었을 때 그 행사 말고도 다른 마케팅도 많이 했던 건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브랜드라든가 제품을 갖다가 아무리 마케팅을 많이 쏟아부어도 그들에 대한 마음을 변환시키는 거는 가장 어려운 국가가 일본이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좀 반대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의 그 많은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주게 된다면 네. 그럼 우리 브랜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진정성과 소통에 의한 이런 마케팅이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써봐라라고 뿌렸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휴먼 스토리에도 좀 써봐라 이렇게 좀 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본에서 65% 비율, 한국에서 중국, 미국 다 합쳐서 35% 비율이면 네. 우리 휴먼 스토리는 또 다 한국 분들이 보시니까 써봐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써봐라 이렇게 아예 여기 오신 게 의도를 아니 하고 오신 그게 아니,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제품이 그런 워낙 것 같아 좋다고 보여요. 하시니까 아까도 진짜 진짜 의도가 너무 다분해 보이는. 아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대표님이 써봐라 하고 이제 뿌렸다고 하시니까 왜 일본에만 뿌리고 한국에는 안 뿌리고 일본 분이신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네.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는 안 뿌리고 일본에만 뿌린다? 제가 지금 일본 예. 가가지고 이제 제 이미지 이렇게 보면은 그 오너들 모임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 미스터 채 이러고 그러면 네.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 사람 같은 야쿠자 느낌이 든다라고. 살짝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대표님께서 아까부터 저에게 강압하고 이런 게 아니 강압은 아니고요 대표님. 대표님이 야쿠자 같은 느낌.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 많이 뿌렸는데 그게 효과가 좋으면 쓴다고 했고 그리고 대표님은 마케팅 비용보다는 우리의 본질을 진짜 직접 써보고 많은 분들이 깨닫고 알아주는 거를 원한다고 했으니 네. 휴먼스토리 구독자분들도 써보고 괜찮으면 또 쓸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네. 이제 그런 이런 커머스 부분이라든가 뭐 행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제가 지금 이제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개발이라든가 기획 이런 거에는 손을 대고 있지만 네, 그쪽 네. 관련돼 가지고는 또 담당이 아, 우리 그쪽 부서의 최고 이제 책임 이제 우리 김백윤 본부장이 있거든요. 네, 옆에서 계속 안 된다고 손 휘젓고 있더라고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네. 이건 김백윤 본부장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아마 가장 좀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일본에서 좀 뿌렸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 휴먼스토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좀 무료로 뭐 이렇게 1억치는 너무하고 네, 뭐 아니면 한 뭐 선착순 1000명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안 돼요. 아.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셀러분들이 계세요. 아.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분들. 그냥 주는 건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딴 데서는 이렇게 안 해봤던 정도의 할인을 좀 많이 해주면은 시청자분들이 좀 그래도 할인율 써봐야겠다. 또한 그래요. 저희는 사실 이제 거래처 간의 관계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셔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똑같은데 네, 예, 당연히 이제 팔고 있는 금액 네. 안에서는 어떻게든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얼마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단 그러면? 더 저렴하게는 안 되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얼마에 팔고 있는 이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게 사실 네. 소비자가가 88,000원이에요. 88,000원. 네, 근데 이제 예? 공동 구매라고 하잖아요. 이거 한 개에 88,000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공동 구매 가격이라고 요즘 많이들 네. 하는데 이거 쭉 짜면 이거 3번 짜면 없어질 것 같은데요? 88,000원이에요? 보통 여자들이 그렇게 쫙 짜서 아. 이렇게 하지. 그래서 네. 꽤 오래 써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공구 가격으로는 45,000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공동 구매만의 메리트고 네. 공동 구매도 사실 매출 증진보다는 이제 안 써본 분들 조금 이렇게 저렴하게 줄 때 기회에 한번 사서 사용해 보라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뭐 이렇게 45,000원 이하는 절대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제품들 그럼 주력 상품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코페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어떤 제품인 건가요? 요거죠. 아 이게 제일 많이 팔리는 네, 거예요? 그럼 요거랑 이거 요거. 네 여기 근데 진짜 편해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남자들 흔히 말하는 스킨 스킨? 같은 개념인데 네. 앰플인데 저희는 이제 미스트식으로 이렇게 아 미세 분사인데 이제 아침마다 맨날 써요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통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남성분들이 좀 쓸만한 제품 어떤 게 있을까요? 저 맨날 쓰는 건데 네. 이거 1번 쓰고 이거 2번 쓰고 끝이에요. 무조건 남자들은 난 얘 1번 쓰고 얘 2번 쓰고. 아 그래? 저는 어. 이제 씻고 편하게 뿌리고 발라요. 아 순서는 상관없는 거예요? 솔직히 레이어드에 대한 개념은 네. 자기 편한 대로 쓰는 아 거예요. 비빔밥 개념이에요. 뭐부터 넣냐 따라 차이는. 그럼 이건 얼마예요? 이것도 이제 소비자가가 98,000원이에요. 에? 네. 근데 10,000원 더 비싼데 네. 그 값어치를 합니다. 사실 저희 직원 내부에서도 가장 많이 직원 구매하는 품목 2개예요. 그 셀러분들이 팔면 얼마에 파는 거예요? 5만 원 초반이죠. 제가 봤을 때는 뭐 5만 원도 많이 할인 안 해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2만 원, 요거 2만 5천 원 이렇게 하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안 돼. 근데 그 금액 방금 말씀하신 금액이 네, 어떤 거냐면 이제 보통 공동 구매가 이렇게 하나만 팔지 않고 네, 뭐 5개를 사면 2개를 더 준다던가 막 그런 구성들로도 팔아요. 그 그래요? 구성으로 했을 때 하나 네. 객단가 나누면 방금 말씀하신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3+2 구성이 아마 저희 회사에서 제일 높은 구성일 텐데 네. 5개에 저희가 13만 5천 원인가 하니까 아마 네. 한 개당 27,000원 정도 꼴 나올 거예요. 5개 사기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그쵸. 써보고 또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사실 2만 원? 이거 2만 원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2만 원 안 되고 절대 27,000원이요. 해드리려고 제대로 해드리고 아닐 것 같으면 말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봐요. 우리 이거 3+2 했었을 때 합산 가격 구해보고 얘도 3+2 얘도 3+2 그럼 5개를 다시 5등분 나눠가지고 5분의 1로 나눈 거를 가격을 지금 빨리 구해봐요. 그게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싸게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좀 길게 그러니까 원래 판매보다 그냥 원래 지금 이 가격으로 살라 그러면 5개를 한꺼번에 묶음으로 사야지만 이거를 살 수 있는 단품 가격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제 똑같은 거를 사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사이즈로 5개를 샀을 때만 13만 5천 원인데 네 그거를 할 때도 얘를 하나만 살 때는 얼마? 4만 5천 원. 한 개만 살려고 그러면 4만 5천 원이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5개를 사게 되면 13만 5천 원에 파는데 5개를 5분의 1로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2만 7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 가격이니까 2만 7천 원에 저희가 드릴 수 있게끔 전부 다 할게요. 역사상 이렇게 팔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셀럽들도 이게 4만 5천 원. 그 미만으로 팔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4만 이 브랜드가 생긴 이래. 이왕 하는 거 그러니까 1,000원짜리는 빼고 이제 그냥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아예 불가능하고요. 아 아예 불가능해서 예. 질문도 하면 안 돼요. 아 질문 NG 같은 거. 그러면 대표님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럼 27,000원 이것도 27,000원인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5개 샀을 때가 얼마예요? 14만 4천 원이요. 그러니까 단품으로 나눴을 때는 28,800원. 그럼 얘도 28,800원에 드릴게요. 5개를 사야지만 살 수 있는 가격. 48,000원이 여태가 역대 최저가였어요. 근데 그걸 28,800원에 주시는 네네.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모든 제품을 다 5개 사는 제품 한 개 가격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5개를 사면은 원래 5개 산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렇게 진행할 때 5개 못 삽니다. 저희는 한 사람당 1개 이상 구매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가격으로. 그럼 이 전체는 한 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어떤 거를 사더라도 1개 이상 구매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 종류별로 한 개씩은 살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거 안 되는데요. 아니 전 제품 중에 1개씩은 구매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저희가 저거 다 알고 있어요. 아이디 뭐 바꾸게 해가지고 저희가 뭐 2개 사고 3개 사고 이러시는 분들 저희한테 되게 많이 걸리시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 이런 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금 문득 생각이 든 게 네. 이거에 대한 가치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 느낌은 제가 화장품을 안 사던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 그냥 어차피 그러면 비싸게 판다고 가격 올려놓고 네. 지금 싸게 판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저희 코페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누적 판매액이 1,000억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기존에도 코페르 알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코페르를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해줄 수 있는 명분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거든요. 이게 조금 더 국내 소비자들에게 네.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러고 올리브영에서도 입점 제한 솔직히 한 7, 8년 전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저희는 이게 지금 병원 화장품으로 되게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병원 화장품. 네, 포에버 성형외과가 28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전국 최대 체인 병원인데 그 내에서도 저희가 28군데 다 DP 돼가지고 그쪽에서 되게 많이 비싸게 팔리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팔아요. 저희 것만 팔아요. 저희 것만 효과 있다고 그렇게 팔고 있고 일본에서도 닥터 코스메틱으로
되게 이미 유명해져 있고 병원 가서 화장품 사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 화장품으로는 이런 가격보다 싼 것도 없어요. 훨씬 더 비싸고 그 가치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국내에서도 저희 거 아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저희 거 이 가격 판매된 적은 제 코페르 9년 역사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고 엄청난 파격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카운팅은 무조건 한 사람당 하나로 100% 걸고 5일 동안만 딱 해가지고 확 내리는 걸로 무조건 한 사람당 한 개씩 얘 하나 이렇게는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얘 두 개 뭐 두 개 없이 두 개 이렇게는 구매 못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네. 이 업로드하는 날짜에 할인된 가격이 올라간 그 링크를 하나 주시면 그거를 저희 휴먼스토리 고정 댓글에다 달아놓겠습니다. 네네. 지금은 어떤 미팅이에요? 1년 6개월 정도 지금 우리가 디바이스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인플루언서분들이 좀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하고 한 1년 6개월 전부터 계속 공동 개발 진행하고 있어요. 뷰티 인플루언서분들이 되게 유명하신 분들인데 오. 개발 한 12차 정도 네. 개발 회의하려고.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얘는 이 정도까지는 나와도 되는데 안 돼. 아, 네. 모자이크를 그냥 이렇게 모자이크로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자이크를 그냥 여기 다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아까 유명하신 인플루언서분들 오셨다고 하는데 좀 소개 좀 네네.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분 어떤 일단 분인지. 저기 뭐야 네. 앞에 네. 저희 그 브랜드를 한국에서 일단 가장 또 오래 판매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 네네네. 되게 해외까지 되게 유명하게 만드시는 사니엘 블랑이라고 사니엘 블랑. 지금 16만 정도 되나요? 네, 16.9만이면 17만 가까이 됐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뷰티로는 지금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 분이세요. 아, 뷰티 인플루언서 분이시네요. 네. 사니엘 블랑님. 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위드나미 네. 분이시고 아, 위드나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1세대 인플루언서들 빅3 인플루언서 있는데 그 1세대 인플루언서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으로 뷰티 인플루언서. 뭐 뷰티 인플루언서, 패션 인플루언서 같이 하시는 하면서 가야 되는 프로젝트에서 뭔가의 확신성이 없고 이런 브랜드 너무 난 내가 대표님이 그냥 얼굴이 너무 작은 거야. 근데 요즘 여자분들 다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난안 맞더라고. 이거는 대표님 쓰는 아니 부지런했지 그때 내가 쓰다가. 안 돼, 난 안 돼. 그러지 마. 내 머리를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지 마. 야 조심해. 나 지금 손에서 가면 뭐가 다 부지런해. 다들 그러시니까. 이거 출시되게 되면 아마 우리가 가장 혁신적인 최고의 제품을 우리가 런칭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런 거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는 뭐 적응도 안 되고 좀 서툴렀을 수는 있는데 K뷰티가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산업군이 되어 있는데 전 세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브랜드가 되기 위한 노력 앞으로도 계속 멈추지 않고 열심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먼스토리 화이팅!